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가 믹스존으로 갔습니다. 선수들하고 네. 만나는 믹스존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요. 정말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몸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저를 보고 싱긋 웃으면서 자, 이제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혹시 류 단장님도 축구 보세요? 저는 야빠라서요. 야빠. 네. 뭐 철저한 야빠라서 축구 네. 경기 별로 그렇게 그래도 뭐 A 매치는 보시잖아요. A 매치도 잘 안 봅니다. 아 진짜로? 네. 오. 그래서 축구를 저 잘 안 봐요. 월드컵 기간 싫어하시겠네요. 월드컵이 대부분 잘 시간이잖아요. 네. 저는 그냥 잡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축구 팬들이 들으면 경을 칠 만한 이야기를 네. 정말 묻어나게 하시는데 오늘은 근데 영국 현지에 있는 이건 기자를 연결해서 네, 그 네, 진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살아있는 생방송으로 접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어폰을 꼽으셔야 이제 이건 기자 목소리 들릴 거예요. 이어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저도 인사하나요? 아 그럼요. 이건 기자 해야죠. 자,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 기자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연결돼 있죠.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는 이건입니다. 삼성 라인즈 팬이니까요. 아 대구시죠? 네네네. 그래서 대구 출신이라서 삼성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얘기한 거 들렸나 보죠? 다 듣고 지금 이어폰 듣고 계셨어요. 그래요? 네, 빨리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저 취소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네. 첫 소개부터 결례를 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기자 오늘은 지금 계신 곳은 어디세요? 지금 여기가 토트넘 핫스퍼 그 구단 트레이닝 센터 앞입니다. 사실 이제 토트넘이 어제 카라바흐와의 그 유로파리그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곳 시간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한 0시 30분 정도 될 거예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정 경기 앞두고 오늘 이곳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어서 지금 기자회견 막 취재하고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막 끝난 거죠? 네, 한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전에 기자회견 끝나고 기사 송고하고 이거 안에서는 제가 녹화를 못해서 문 밖에 나와서 녹화를 이렇게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빨리 연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연결을 좀 요청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카라바오의 경기, 물론 이제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가슴이 철렁한 상황이었는데요. 71분이었어요. 이제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71분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그게 이제 골키퍼 맞고 나온 세컨드 볼을 이제 솔랑케 선수가 밀어넣어서 3대 0이 됐고 그 순간에 골을 넣고 선수들이 막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세레모니 하면서 좋아하는 순간에 손흥민 선수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무진이 투입이 됐고 손흥민 선수 이제 의무진 치료 후에 교체 아웃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 골 넣고 난 다음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다가 교체해달라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갈 때의 모습이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제 경기 직후에 나왔던 이야기는 부상은 아닌 것 같고 피로감을 호소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제 경기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 이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이 있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말에 제가 귀를 쫑긋 세웠는데 열심히 녹음까지 하고 더블 체크까지 해가지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은 일단은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그 햄스트링 쪽에 타이어드 그러니까 이제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가 믹스존으로 갔습니다. 선수들하고 네. 만나는 믹스존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몸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 걸어서 나올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싱긋 웃으면서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냐? 지금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다. 정말 괜찮은 거 맞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 뭐 카라바흐가 아제르바이잔 팀이거든요. 거기 관계자들이랑 셀카도 찍어주고 또 그쪽 기자들과 셀카를 찍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그렇게까지 통증은 느끼지 못하고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한 오후 대여섯 시
까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까지였는데 갑자기 저녁에 들려온 소식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 부상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소식이어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연결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오늘 한 기자회견은 이게 뭐 특별한 기자회견은 아니고 항상 프리미어리그는 그 경기 하기 전날이나 전날에 항상 감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정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여기서 원래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여기는 뭐 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타지 풋볼이라든지 특히 배팅 쪽에 상당히 큰 관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그 팀 뉴스, 누가 부상이고 누가 못 나고 이게 무조건 1번 질문이고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뉴스 어떠냐, 누구 부상이냐 바로 그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들 지쳐 있는데 손흥민만 빼놓고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이 좀 손흥민이 좀 피로함을 느낀 것 같다. 그런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뛰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의욕이 뿜뿜 넘치니까 이거를 조금 훈련을 못 뛰게 하고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그 이곳 시간대로 일요일에 있을 맨유전 출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워딩 그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모든 선수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번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그 중에서 손흥민 빼고는 다 괜찮다. 하지만 손흥민은 훈련을 뛰고 싶어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제 또 바로 10월 A매치를 앞두고 있고 그 상대가 하필이면은 우리에게 쓰라린 기억을 줬던 요르단 그리고 복병 이라크란 말이죠. 심지어 원정도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굉장히 커다란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더욱더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토트넘도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 카라바오전 끝나고 맨유와의 경기 원정 경기 하고 또 다음 주 중에 목요일에 이곳 시간으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가서 또 유로파리그 경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그다음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이때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하고 A매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허벅지 상태 그때 이제 약간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피로감이 느끼는 게 왼쪽 허벅지 뒷근육이거든요. 햄스트링 쪽인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A매치 지금 월드컵 예선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고요. 아마도 내일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도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물밑에서 서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도 이제 국내 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 영국 현지에서는 일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부상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몸 상태 저런데 A매치 출전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오만도 갔다 왔지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10월 달에 A매치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바로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경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시 한국을 넘어가서 한 경기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약 한 이동 거리만 하더라도 대략 계산을 했었을 때 한 2만 킬로미터 정도의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트넘도 그렇고 A 대표팀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몸을 갈아서 넣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팬들도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A매치로 아시아까지 보내야 되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현지 기자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토트넘이 현재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당연히 모든 것의 중심인데 국가대표팀도 사실상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제 이건 기자도 축구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축구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구심점을 잡아줄 사람은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어서 만약에 A매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는 어차피 주장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지더라도 대체할 자원은 많아요. 베르너라든지 클루셉스키라든지 마이카 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표팀이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오만전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전을 하면서
홍명보호가 아니라 손흥민 호다라는 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사실상의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 요르단 그리고 또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팀을 이끌 것이며 물론 이제 뭐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큼의 영향력, 특히나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홍명보 호가 아니라 손흥민 호다라는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 사실상 3차 예선 1,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손흥민 호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홍명보 호로 경기를 치른다면은 진짜 여기서 홍명보 호의 실력이 나오던가 아니면 냉정한 잣대가 들여다지지 않을까. 아마 축구 팬들은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르단, 우리 그 아시안컵 4강에서 우리에게 2대0으로 승리한 요르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요르단 원정을 가서 그들의 앞방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없는 대표팀, 물론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뭐 황희찬 선수, 황희범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뭐 국회 현안 질의 또 뭐 나중에 국정감사 이런 것 때문에 축구협회도 흔들리고 있고 대표팀 선수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여담을 전해드리면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종료가 됐습니다. 그 12회 말에 장성호의 희생 플라이로 결국엔 KT가 승리 가져갔네요.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극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이겼을 때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은 극적으로 이겨서 체력 소모가 더 클까요? 아니면 분위기 상승세가 더 클까요? 졌으면은 체력 소모가 더 큰데요. 그거 그렇죠. 이겼으니까 네. 내일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죠. 야, 네. 이러면 진짜 또 SSG 팬, KT 팬 양쪽 모두 굉장히 정말 가슴 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쪽 팬들 모두 지금 4시간 넘게 야구를 보면서 네.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굉장히 가을 야구 향해 가지고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경기여 가지고 그게 연장전을 가는 바람에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류성규 단장님은 이건 기자에게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제가 아는 게 그러니까 뭐 런던 맛집이라던가 거기는 뭐가 맛있냐라던가. 아니, 저는 사실 야구만 해갖고 예.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저는 야구 관련된 국가들만 갔거든요. 네. 뭐 이렇게 호주도 가보고, 그렇죠. 뭐 유럽은 야구가 거의 없으니까. 예. 해도 뭐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유럽을 가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네. 나중에 언제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 런던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거든요. 예. 메이저리그 네. 야구 오래 했잖아요, 런던에서. 올해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 유경 한 거? 키즈와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그 웨스트햄의 홈구장 그리고 이제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이었던 런던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14대 10인가 뭐 엄청 점수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경기장에 5만석 정도 되는데 그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그것도 영국 국적의 사람들. 오, 그래요? 야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켓이 네네. 아니라 야구인데? 네, 야구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영국 국적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국적의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었고, 네, 뭐 즐겁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야구도 한번 취재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MLB를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는 일단은 그래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국내 프로야구는 챙겨보거나 관심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구 출신이라 삼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삼성이 잘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조금 뜸하다가 올 시즌 또 경기는 잘 못 봤지만 한 번씩 챙겨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는 있는데 뭐 플레이오프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귀국하셨을 때 경기장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리면은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부상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고 아직까지 A매치 참가나 혹은 이제 30일에 있을 맨유와의 경기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메뉴와의 경기 이게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메뉴 원정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여부로 인해 가지고 오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 오후 4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이곳 훈련장에서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맨체스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호텔에 도착을 할때 이제 뭐 많은 또 팬들도 나가고 기자들이 나가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같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의 출전 여부가 조금 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계약 문제입니다. 사실 재계약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시점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들만 난무하고 사실상 어떠한 오피셜은 둘째치고 의견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그 팩트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손흥민 선수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1년 연장 옵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이 발동을 하든 뭐 손흥민 선수가 발동을 하든 한쪽이 발동을 해서 양측이 협의를 해서 1년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옵션이 이제 발동이 된다면 최대 2026년 여름까지는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하기 전날인가 한 3일 전에 팬 포럼에서 이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팬이 물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이곳에서 계속 뛰고 싶고 계속 여기서 은퇴를 해서 레전드라고 불리면서 박수 받고 은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카라바흐와의 경기 전날이죠. 이거 시간 수요일에 공식 기자회견에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또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여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진전된 게 없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조금 재계약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뭐 토트넘이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도 1년 정도 연장 옵션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라서 33이고요. 이 33이라면 뭐 체력적인 거라든지 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조금 상황을 보고 또 이런 부상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연장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가장 큰 관건은 그걸 거예요. 아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여기 팀의 레전드로서 남아 있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조금 그 자존심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1년 단기 계약이라든지 뭐 2년 단기 계약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뭐 3년이나 4년의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를 좀 재면서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만간에 뭐 후반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진전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손흥민 선수의 평소의 언행 혹은 이제 인터뷰 스킬로 보자면은 뭐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표현은 손흥민 선수 치고는 꽤나 강력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그렇죠. 약간 손흥민 선수도 현 상황이 불만스럽다라고 저희가 추측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건 아닐 거거든요. 뭔가 서로 이게 조건이 오갔을 거고 물밑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한번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팬들이 또 토트넘이 레전드를 대우하는 대우가 너무 야박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측이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 이 되면서 토트넘 쪽이 조금 더 압박을 받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좀 뭐 물론 이제 우리야 팔이 안쪽으로 굽으니까 압박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는 게 뭐
프로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어? 스스로를 위해서 뛰었겠지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뭐 근데 그거에 또 반박으로 아니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득본 건 누구야? 너네잖아. 근데 토트넘이 너무 좀 야박하게 레전드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찌 보면은 아시아 선수에 대한 좀 경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제가 여기 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아, 이 영국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런 아시아인이라든지 유색인종에 대해서 조금 알게 모르게 약간의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손흥민 선수가 좀 타파를 하면서 제대로 좀 그렇게 잘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리고 재계약도 잘 원활하게 지금 뭐 아랍으로 중동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돈보다는 지금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트넘과 맨유가 이제 30일 날 한국 시간 30일 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경기 두 팀 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좀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네, 양팀 모두 2승 1무 2패로 지금 토트넘이 10위, 맨유가 11위. 생각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 승패에 따라서 양 팀이 갈 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기는 팀은 조금 더 상위권 이상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거고요. 만약에 패배하는 팀은 좀 더 순위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중상위권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강등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일단은 뭐 메뉴가 홈에서 경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메뉴의 선수 구성이라든지 특히나 또 메뉴 테나 감독의 그런 여러 가지 전술 스타일로 맞섰을 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보여주는 축구 자체가 그냥 수비보다도 공격 축구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확 내놓고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굉장히 많은 골가 나오고 난타전이 펼쳐지고 뭐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모두의 바람처럼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아프지 않게 등장했으면 좋겠고 또 대승까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자는 이 현장도 당연히 가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이 현장을 가지 않고요. 네. 저희 크루가 가고요. 저는 그 전날에 독일로 넘어가서 마인츠 이재성 선수 그리고 또 홍현석 선수 경기를 취재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더 먼 길 떠나시는데 모쪼록 거기도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리고 좋은 소식 갖고 영국 런던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결 요청했는데 연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선규 단장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와 연결했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무슨 아니 실컷 한 30분 동안 사람이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라뇨. 네, 하여튼 이어지는 말이 아닌데 네. 딱딱 끊어져 갖고. 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야구 경기 결과 모두 다 경기 끝났죠. 네. 아까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KT가 끝내기로 결국 승리 12회 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사 상황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제 1번 타자 정준영 선수가 그 데드볼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1사 1루가 되고 네. 이제 로하스 선수가 안타 쳐갖고 1-3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우 선수가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친 거죠. 한 점 올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진짜 볼넷이나 데드볼이나 실책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묘해져요. 네. 그러니까 오나까지 잘 잡아서 그냥 넘어가나 보다. 게다가 이게 1번 타석이 원래 그 김민혁 선수가 대주자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정준영 선수로. 그래서 좀 그냥 넘어갈 분위기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데드볼 나와갖고 지금 SSG 팬분들은 되게 좀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좀 네.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야구 팬 입장에서 보면 흥미진진해져만 가는 이 경기가 네.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시즌 끝까지 눈을 못 떼게 만드는지 마치 짠 거 마냥 경기를 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주요 경기 소식들 그리고 스포츠계 이슈들 또 영국 현지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아까 댓글 초반에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오늘 간만에 한 100명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예. 네. 뭐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좀 모자랐던 거지 않을까? 혹은 금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고 이 시간 딴 데서 네. 예, 유튜브 보지 않고 네. 아니면 딴 유튜브 가셨던가.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네.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75분 정도 함께 계신데 이 늦은 시간까지 꽤 11시면은 밤 깊은 시간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재미있는 소식,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스포츠 소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주성규 단장님도 주말에는 즐겁게 또 보내셔야죠. 주말에도 이것저것 뭐 좀 일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단장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 날또 네. 류 단장의 월요 진단 돌아오셔야죠. 그럼 월요일은 그 SSG 경기. 맞아요. 네. 네. 그 경기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한 건씩 하겠죠. 네. 좀 그리고 저희가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서 오늘 네. 그날도 많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